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 아침 8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가 좀 많이 나와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최신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코메리칸 TV 제28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또는 그런 TV나 어떤 뉴스를 볼 적에 이 뉴스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뉴스가 사실은 돈이고, 뉴스가 파워고, 그 다음에 사실 재산을 늘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이 뉴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거의 1년간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큰 그런 시간을 보내왔는데, 작년 한 4월 정도가 가장 최악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하루 방문객이 2019년도는 한 달에 평균 1,000만 명이에요. 그것이 2020년도 4월 최악에 하루에 90만 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재는 270만,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한 25% 정도 회복된 거예요, 원래. 이것이 이제 다시 1,000만이 되는 때가 저는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4월쯤 되니까 이 코로나 잘 모르던 그러한 전염병이 막 옮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패닉이 돼갖고 거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타격받은 그러한 비즈니스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알다시피 우선 에어라인 비즈니스가 많이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카지노가 또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데가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아갖고는 주가가 막 떨어진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이 전염병이 결국은 이제 회복이 될 거다.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 스탁이 오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항공주 같은 것도 한 주에 50불짜리가 막 10불, 15불로 떨어진 거예요. 뭐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이제 최악이었을 적에 저는 원래 스탁을 안 해요.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스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코메리칸 TV 한 1년 전에 했을 적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스탁은 큰 손들이 돈을 벌게끔 돼 있다. 이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제 지론이었는데, 작년 4월쯤 되니까 호텔, 에어라인 이런 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 이때는 좀 투자를 해도 다시 회복이 되면 돈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제가 작년 4월, 5월 두 달 동안에 제가 무슨 이 주식을 구입했냐면, 첫 번째로 델타 에어라인 그걸 구입을 했어요. 막 주가가 3분의 1, 4분의 1로 막 떨어졌을 때죠. 그 다음에 MGM 호텔 카지노 주식을 갖다 제가 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 시월드라고 있어요. 거기도 뭐 주식이 뭐 엄청 떨어진 거예요. 사실 지난 여름에 한 번도 개장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림 떨어진 거죠. 그 주식도 막 떨어졌을 때 제가 그것도 샀고, 그 다음에 뉴저지에 보면 그 식스 플래그라고 있어요. 그 동물들도 있고 놀이공원. 그것도 이제 좀 굉장히 그 스테디한 그런 그 주식 프라이스가 있었는데 그 폭락했어요. 제가 그거 4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스탁을 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또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옵션. 우리 콜 옵션, 풋 옵션이 있는데,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스탁 값이 올라가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값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좀 도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제가 했어요. 그래갖고는 한 20만 불 정도 제가 작년에 이 텍스 리턴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만 불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뭐의 기준을 한 거냐면 우선 스탁이 막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망하는 거지만,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은 이제 다시 약화되든지 없어지고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 스탁을 갖다 제가 구입을 해갖고 돈을 좀 벌었죠. 그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히 그 맨하탄 부동산의 최신 동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별히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지 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돈을 갖다 좀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뉴스 최신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런 뉴스가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맨하탄 스토어 프론트가 있는데 1층에 가게들이 있죠. 현재 47%가 비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부터 약 한 100여 년 만에 가장 이 공실률이 높은 때예요, 지금. 특별히 팬데믹이 오기 전에 2019년도 12월 그때 맨하탄의 스토어 프론트 공실률이 몇 프로였냐면 약 30%에서 한 35%, 약 평균 33%였었어요. 그때는 가게 3개당 하나씩이 비었다. 근데 그 빈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선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맨하탄이 한정된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만 하면 잘 되니까 그냥 끝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맨하탄의 비싼 렌트를 갖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차차 줄어들어 갖고는 약 30% 정도 내외로 이제 비었는데, 3가게 중에 하나가 비었는데, 이 팬데믹이 오면서 이 맨하탄의 방문객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거의 반이 지금 줄어든 거예요. 2가게 중에 하나는 지금 전부 보면 비어 있어요. for rent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게가 있는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맨하탄의 렌트를 주는 랜드로드들도 좀 타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3월 4월에 이제 특별히 브로드웨이 쇼를 완전히 금지하는 바람에, 사실 브로드웨이 쇼를 금지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배우들이라든지 스태프들이 한 3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사람들은 브로드웨이 쇼 공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뉴저지나 퀸즈 이런 데서 살지 못해요. 꼭 맨하탄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연해야지, 리허설 해야지, 계속 또 미팅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1분 1초를 사실 아껴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맨하탄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값을 많이 올려줬는데,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일시에 빠져나가니까 물론 부동산 값도 좀 떨어졌지만 렌탈 밸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막 4천을 받던 것이
3,500불, 3,000불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특별히 맨하탄에 이 스토어 프런트가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스페이스도 MT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스퀘어의 하루 방문객이 2019년도엔 하루에 1,000만 명씩 방문했어요. 매일 1,000만 명씩. 그런데 2020년 4월 가장 팬데믹이 심했을 적에는 하루에 90만 명이 타임스퀘어 방문했으니까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현재는 하루에 270만 명,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긴 됐어요. 한 3배 정도. 그러나 원래 있던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4분의 1 정도예요. 이것이 다시 1,000만 명이 되게 되면 맨하탄에 대한 모든 물론 스토어들도 이제 많이 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낮춰져 있는 렌트라든지 콘도미니엄 코업에 대한 금액도 많이 올라가겠죠. 2020년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이 2월이니까 2달 전에 맨하탄의 아파트 리스 계약이, 저도 지금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12년 만에 월 평균 리스 계약에 따져갖고는 12년 만에 최대치래요. 왜냐하면 2020년 12월에 렌트가 어마어마하게 쌌거든요. 4,000불짜리가 3,000불 평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리스를 갖다 계약하자. 아직은 좀 맨하탄의 연극 열지 않고 아직 대학도 잘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디맨드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스 계약이 최저다라고 판단을 해갖고는 12년 만에 최대치를 갖다 기록했다고 하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바로 지난달에 콘도 세일즈하고 오피스 리스, 맨하탄 오피스 리스하고 콘도 세일즈가 2020년 1월, 그러니까 1년 전, 그때는 우리 팬데믹이 있지 않았을 때예요. 있지 않았을 때, 그때에 비해서 무려 38%가 증가했다고 하는 뉴스를 갖다, 이것도 오늘 아침 뉴스인데, 사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데 관심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지금 리스가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맨하탄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투자를 갖다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뉴스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죠. 그 다음에 특별히 뉴욕시에서 지금이 2월 23일이니까 3월 5일이면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월 5일이면 뭐 한 열흘 정도, 그 정도 남았죠. 영화관이 오픈한대요. 영화관. 물론 영화관 오픈하는데 좌석의 25%까지만 입장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영화 하나당 50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3월 5일 날 영화관이 오픈한다고 하는 거는 빅뉴스예요. 그리고 지금 파우치 국장의 지난번 기자회견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이 영화관과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쇼가 완전히 100% 오픈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는 3월 5일 날 영화관 오픈해 갖고 25% 입장 허락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뉴스고요. 또 3월 15일부터는 결혼식 모임이라든지 그런 종교 모임 이런 것이 25%에서 50%, 결혼식 모임은, 종교 모임은 25%에서 35%로 늘린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맨하탄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충격적인 그러한 변화를 겪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백투 노말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갖다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야말로 전부 이것이 전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뉴스를 볼 적에 그냥 뉴스를 끝내지 말고 이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뭐 사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건 뭐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예요. 뭐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뭐 고생하고 재산을 잃고 그러지만은 그런 기간을 통해서 또 특별히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뉴스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매일에 살아가면서 매일에 홍수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오지만은 그런 뉴스들이 전부 우리의 실생활과 관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